공약에 쓰일 예산은 꼼꼼하게 계산해 봤고 실현 가능성 그리고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환영합니다. 먼저 공무원 특공 수혜자 중 미거주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의 터를 잡고 눌러 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2021년 주택가 폭등 이후 특공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특공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세종시에 살지 않으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이나 불로소득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2년 국토부 감사로 분양이 취소된 사람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특공 분양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의 점검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모든 공직자의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부정수급 과정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협력해서 부정청약 당첨자는 지금이라도 당첨을 취소하고 미거주주택은 특공 수혜자가 매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미거주 특공주택의 보유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부정청약 미거주주택의 양도 차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당첨 취소와 중과세, 양도 차익 환수로 세종시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종시의 공공임대주택 조건 위반자를 퇴거시키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약 1만 5천 호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 입주해야 합니다. 저는 취임 즉시 임대주택 조건 위반자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가구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위반자 퇴거 조치 후 후순위 입주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년 공공임대주택 400호 공급하겠습니다. 작년 세종시의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결과 세종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정책,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세종시는 2024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편동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202호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그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LH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불확실, 사업비 급증 등의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토부와 LH와 함께 착공 조건 등을 조정 협의해서 올해 3분기 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북부 도시개발지구에도 청년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국토부 특화주택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자인 LH가 사업을 추진할 조건을 만들어서 조기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4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세종형 청소년 기본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아이와 청소년을 세종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아동수당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기본수당을 매월 1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청소년
청소년 기본수당은 여민전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시장, 음식점, 병원 등에서 수비되어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의 세종시 청년들의 자립기금인 세종 새싹 적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받는 1:1 매칭 펀드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세종시는 월 10만 원을 함께 모아주겠습니다. 18세까지 원금만 약 4,300만 원의 청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세종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세종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종형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평범한 청년 기본소득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는 세종형 청년 기본소득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황운하의 세종형 청년 기본소득은 3방향 정책입니다. 3웨이 정책입니다. 첫째, 보편적인 현금 배당입니다.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9에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여민전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세종시 청년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둘째, AI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유료 AI 소프트웨어 구독권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토큰을 지급하겠습니다. 세종시 청년 누구나 AI 툴을 사용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AI 리터러시가 성숙한 환경을 만들어 최고의 인재들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세종 정착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세종시 청년들이 세종시 안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주거대출 이자를 추가 감면하거나 여민전으로 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겠습니다. 황운하의 청년 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닙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세종시 청년들을 최고의 인재로 만들기 위한 기본소득입니다. 세종시를 창의적인 청년들이 넘쳐나는 도시,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세종시 출신 대학생에게 연 100만 원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세종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 생활비를 현금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지급 대상입니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평균 월세가 무려 62만 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비율은 82%에 달합니다. 대학생의 56%가 하루 5시간 반을 일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75%는 소득에 따라 차등 장학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세종시 출신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세종시 출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세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길,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공정, 성과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억강부약의 철학을 가진 정부입니다. 오늘 발표한 1차 공약은 공직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임대주택 거주 조건 위반자들을 퇴거시키는 공정한 정책입니다. 또한 이를 주택 공급 정책으로 삼는 실용적 정책입니다. 청소년 기본수당과 청년 기본소득,
대학생 기본 생활비 지급은 지금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세종시민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책입니다. 억강부약의 모든 것이지만 그 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으로서 이제 유권자 저렇게 하면 유권자의 어떤 득표를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아닌 그 지방자치단체로서 저게 전수 조절을 하고 이제 그 퇴보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지 제가 좀 몰라서 이제 여쭙습니다. 그건 크게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각종 이제 수당 지원금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지금 올해 추경을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재정이 어렵고 이제 9월, 10월 이후에는 복지 예산이 없다는 이제 공무원들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아마 막대한 현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당장 올해는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저게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35년 공직생활, 35년 경찰관으로 일했습니다. 행정은 이제 크게 보면 급부행정, 또 질서행정 이렇게 두 가지 행정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청, 그러니까 또는 도청 이런 자치단체가 하는 행정을 급부행정이라고 하고 경찰이 하는 행정을 질서행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의 기본 원리, 행정의 어떤 철학 가치는 급부행정이나 질서행정이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특공에 부당하게 수혜를 받은 사람들, 또 특공을 받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이제 전수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세종시의 신도심에 사는 주력 인구는 주력 계층은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들에게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은 부조리 또 부정부패 이것에 침묵하고 방관하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를 척결하는 일을 제가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대전 중부경찰서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전 중부에 유천동 지역이라고 성매매 직결지 이른바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체해서 사창가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제가 선언을 하고 그걸 추진할 때 아무도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추진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3개월 만에 100% 완벽하게 거기가 이제 일소되고 40년 넘게 하루도 불 꺼진 적이 없던 유천동 홍등가가 일제히 모두가 불을 끄고 모두가 간판을 다 철거했습니다. 간판을 철거한 일 같은 경우는 특히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임대원 건물 주인들이 임차인인 성매매업자들을 내쫓아라고 하는 그런 경찰의 요구를 경찰 권한 바퀴라 그러면서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세무서와 협조해서 협력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결국은 구청으로 하여금 간판을 내리게 조치했고, 세무서로 하여금 건물 주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계약 해지하고 내쫓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 수단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장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많습니다. 세종시장이 정부와 협력해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습니다. 그것을 포퓰리즘 위주로, 인기 위주로, 또 욕먹기 싫다는 소극적인 행동을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욕을 먹더라도 할긴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습니다. 세종시장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든 뭐 매도를 하는 일이든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일이든 어느 일이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정책 공약을 만드는 그 자문교수단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공약을 마련하면서 뭐 기본소득, 기본수당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길래 제가 대부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또 돈도 없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지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제시하고 나중에 사정 이래가 지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난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드린 약속들도 제가 이제 전제를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전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1% 정률제,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약 6천억의 보통교부세 확보됩니다. 6천억 범위 내에서 계산한 겁니다. 이 전제 하에서 공약을 마련하는 교수들에게 6천억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능하다.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공약을 제시하라 했고, 그 6천억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 여건 하에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교부세, 보통교부세가 1% 정률제로 확보되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는 제공해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도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